네, 증시가 워낙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증시가 애매모호한 상황이고요. 절대 지금은 어느 경제학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현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증시의 차트 흐름, 주가의 흐름, 주가의 움직임인 거죠. 그리고 뉴스들 그런 걸 가지고 다 저는 경제학을 기반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모든 것을 과거의 증시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증시적으로 노하우적으로 겪었던 경험으로 가지고 해석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에 제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유가가 상승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유가의 상승이 쭉 일어났었죠.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떨어졌다는 부분이 완성이 되면 그러면 유가가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는데, 그래서 좀 제가 말하는 이런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노하우적인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경제학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A면 B가 나올 거야 라는 그런 부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고 답이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증시적으로는 경제학적처럼 딱 A면 B야 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해하시기보다는 아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구나 기술적 분석으로 하면, 아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했었나 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우선은 제가 유가는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다 해서 역시나 떨어졌고요. 그리고 정확한 지점까지 제가 잡아드렸었죠. 근데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제가 기억해서 그걸 설명드린 거니까요. 그래서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S&P를 보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전에도 제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밑에 CPI 쌍고점 지역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결국은 CPI 쌍고점까지 왔어요. 어저께 언급드렸던 4175자리. 이렇게 쌍고점 CPI 자리까지 왔었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지껏 CPI가 1년 동안 계속 줄어들고 CPI에서 올렸던 부분을 지금 상쇄를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CPI 고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 이거를 뚫고 지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뚫고 지나가려고 했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아마 증시가 빵이 나올 것 같다라고 했던 지점이 이 구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증시가 빵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올라갔지만 결과적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CPI 지역까지요. 이 말은 즉슨 해석을 하면 여기껏 제가 CPI 좀 이상하다 했었죠. 그리고 제가 저런 것들 CPI나 금리나 유가 같은 경우는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뭐 CPI를 일부러 크게 조절했다는 뜻은 아닌데 CPI 같은 경우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실물 경제에서는 CPI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실물 경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어디가 떨어졌습니까? 외식하면은 뭐 음식점에서 인플레이션 떨어졌다고 음식값이 내려갔습니까? 아니면 장 보면은 전에 장 봤던 가격대로 내려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결과는 지표로 만들어진 증시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떨어졌다는 걸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CPI가 낮아지면서 지표적으로는 증시가 영향을 받아서 올라왔는데 막상 까보니, 그리고 막상 와보니 아니더라. 그리고 지금도 계속 연준들이 인플레이션이 높다, 여전히 높다, 금리를 이만큼까지 올려놨는데도 역시나 인플레이션이 높고 연준이 할 일을 남아있다는 말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금리를 올린 지가 지금 1년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을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지표와는 다르게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내려온 게 아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나올 CPI 있잖아요. CPI가 올라갈지도 몰라라는 자리가 온 거예요. 지금은 CPI가 하락하면서 증시가 올라왔고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말이었죠. 근데 그 부분을 다 상쇄하고 다시 CPI가 하락하기 시작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이 구간에서는 만약에 추가적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다음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CPI 상고점까지 내려왔다는 의미는 향후적으로 CPI가 좀 올라가지 않겠어? 그리고 11월에 나오는 CPI가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CPI가 급등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뭐 여기서 횡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높게 나온다거나 그러면서 분위기가 CPI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CPI가 굉장히 중요한, 또 맨날 CPI는 원래 중요하긴 했지만 지금 CPI로 인해서 상승했던 분을 다 뱉어냈기 때문에 바로 앞에 나올 CPI가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으로 해서 증시가 또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지, 그리고 추가적 하락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상승은 못하겠다, 증시가 기운이 빠지는 모습, 중기 하락 추세, 하락 추세라는 건 하락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을 하려고 하는 시간표가 늘어진다, 횡보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힘든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선 저 CPI 저점 2구요 4173, 4174짜리 S&P 500 미니 선물이요,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CPI 쌍고점을 뚫고 다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패턴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좋은 패턴, 쌍고점이라는 거는 위에를 두 번 쿵쿵 치고 원래 하락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나쁜 차트를 좋은 차트로 만든다. 쌍고점이라는 지역을 뚫고 상승을 크게 했었죠. 근데 다시 쌍고점, 전에 쌍고점 자리로 다시 왔어요. 좋은 차트였단 말이죠. 쌍고점을 뚫고 지나간 좋은 차트였어요. 좋은 차트였는데 다시 이 지역을 뚫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좋은 차트가 안 좋은 차트가 돼요. 네, 하여튼 S&P는 지금 과거 쌍고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거고요. 우선 반등이 좀 길게 나오기를,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은 사실상은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호재가 터지면 반등이 나와가지고 추가적인 반등과 증시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은 증시는 지금은 아쉽지만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소형주도 많이 죽었고요. 금리는 너무 높고요. FOMC가 다가오고요. 그리고 CPI 쌍고점에 왔다는 거는 뭐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얼만큼 지금 중요한 순간인지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나 저같이 주식하는 친구들은 지금 와 이거 진짜 심각하다, 증시를 하락한다는 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심각하다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게 상승하려고 하는 고점 뚫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 시간표가 점점 멀어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진짜 증시 힘들겠다, 재미없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캐시 남겨 놓으시면서 천천히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EMPH요. 이 어닝에 대해서도 태양광, 폴솔라, 그리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테마주다, 그죠? 바이든 테마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테마주라는 말은 즉슨 뭐냐면 명분이 크게 없어도 주가의 펌핑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EMPH가 제가 전에도 고가다, 그리고 너무 버블이 많이 껴있다라고 말씀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냥 기본적인 그런 걸 다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테마주로 엮이면 실적이 잘 나오면 원래 주가가 1, 2% 뛸 게 4%, 5% 뜁니다. 그게 테마주의 움직임인 거예요. 90불, 100불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왜 많이 떨어졌을까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테마주기 때문에 그래요. 테마주 때문에 상승했던 주가의 프리미엄이 다 빠져나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MPH 어닝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EMPH 이 차트로 말씀드리면 상승 나와야 돼요. EMPH가 테마주로 움직였다는 부분이 적정 주가가 어딘가를 찾아 나서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하락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적정 주가를 또 떨어져서 적정 주가를 찾아간다고 하면은 80불 밑으로 그냥 쑥 끌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주가는 어디서 어닝을 맞으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면, 우선은 100불에 이하에서 맞으면 주가 흐름으로 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어닝을 맞는 건 좋지는 않아요. 어저께 지표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지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금리가 이렇게 높음에도 부동산 거래가 잘 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부자들은 은행에서 돈을 뽑아서 부동산을 넣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 연준에서는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국채를 또 발행을 했어요. 국채 발행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걸 부분적으로 계속 발행하고 있는데, 국채 발행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금리가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도 이어갑니다. 네, IMQ에 대해서도 설명을 잠깐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IMQ 같은 경우는 제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불까지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10불 27전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주가의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이해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주식이 어느 주가를 깨고 내려오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명분적인 뉴스들이 흘러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기술적 분석이긴 한데 옅든 젖든 지금 멀로 교수에 대한 아이온큐에서 문제 아닌 이슈거리가 생겼죠. 10불 구간까지 떨어졌다가 그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어쩌다 뭐 이렇게 말이 나오긴 할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역시나 기술적 분석으로 하지 몰로 교수가 그만두고 말고는 네 저한테는 주식에는 크게 문제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온큐는 10불 밑으로 하락하는지 확인할 거고요. 실적이 좋다고 해도 지금은 밈주식이 아닌 이상 이 증시판 안에서는 몰로 교수가 그만두지 않았더라도 상승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몰로 교수가 그만뒀던 안 그만뒀던 아이온큐의 움직임은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만약에 10불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몰로 교수의 문제점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10불짜리 보시고요. 만약에 10불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6불까지도 지금 아직 10불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이는 주가는 없습니다. 주가의 흐름상. 하지만 그냥 주가 흐름이라는 건 차트를 보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6불 자리입니다. 그래서 6불 자리까지 하락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증시의 상황이 좋게 변하면 반등이 나오겠지만 증시가 좋게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다음 스텝은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추가적인 하락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뭔가 기준을 두고 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불 밑으로 내려가는지 그리고 만약에 10불에서 조금 떨어졌지만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한 일주일 간격을 두자고요. 10불 위로 다시 돌아오면은 괜찮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주식은 계속 기준을 두는 거지 멀로 교수가 그만둬갖고 또 기업 분석 죄다 하고 있고 네 그건 좀 시간 낭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0불을 기준을 두시고 주식의 심리를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10불 밑으로 떨어지면 심리가 죽었다는 부분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